가기를 됐던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우선 오늘도 공수처가 오후까지 기다려 본다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 통보서를 보내거나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명분을 통해서 체포영장 청구, 경호처하고 같이 몸싸움을 해서 신병이 인도되는 그런 절차라면 아무리 현직이시라 하더라도 국민이 보더라도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코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차례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또 어차피 다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먼저고 그 뒤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판단을 하는 권한이 지금 대통령 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당했으니까 피청구인 심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죄 여기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은 이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서 어떤 게 먼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다만 지금 대통령 지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걸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렇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 개진은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그 내란죄 여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좀 빨리 진척이 되고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지 탄핵 심판을 하는데도 오히려 근거도 확보하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저거는 여러 가지 가능한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자세히 얘기하면 숙기현 변호사가 26일 내일 이후에 변호인단도 꾸려질 것이고 어떤 입장을 또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계속 반복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석도현 변호사 입장이 그대로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략은 시간 끌기일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승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본론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또 석도현 변호사가 어떤 변호인도 아닌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보면 수사기관이 그런 내란죄를 단정할 권한이 있냐 하는데 그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내란죄라는 죄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헌법이고 어떤 형사법이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든 기본 판사가 하던 것이든 간에 검사 측은 그것을 공수처 수사든 경찰 수사든 취합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신병이 인도되어 있는 장군들에 비해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 아까 석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말하자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수사를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 같아서는 헌재가 일정 정도 수사한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일부 자료만 지금 공수처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또는 다른 관련자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관련 자료는 넘기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수사 상황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검찰과 공수처도 그렇고요. 예. 검찰과 경찰도 그렇고요. 지금 검찰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 포렌식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 쪽에서 또 이제 반격을 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기관이랄까요, 기관 이기주의라고 할까, 조직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서로가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좀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대로 된 그 계엄 수사 특검이 발족이 되면요. 예.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그쪽으로 다 통폐합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빨리 돼야지 이런 조직 기관 이기주의적 수사 때문에 불필요한 그거를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수사가 지금 좀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이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첩이 안 되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민주당의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또 검사에게는 또 내란죄 기소하는 영역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소는 그래도 검찰이 하겠습니다만은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걸 다시 취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예상치인데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가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관별 조직 이기주의가 있고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힘이 굉장히 빠져 있어서 수사의 실력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인력 모든 부분이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싸움 속에서 뭐 공동으로 수사단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수사 협조를 경찰에만 한다든지 기관별의 이간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단이 꾸려졌습니다. 물론 야당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서두르는 이유가 역시 차기 대권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기 대권 시간표보다는 어쨌든 국정 공백, 대통령의 파면이든 아니든 간에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특히 뭐 1월 20일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그때까지야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4월 18일 날 두 명의 부분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전에 결과가 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인 목표는 그렇기 위한 어떤 그 준비가 헌법재판소 또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절차들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속도 조절론으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정도로 진행돼야지 속도가 적절한가를 과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대한 느리게, 뭐 탄핵 심판 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 반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의 지배, 법치주의 사회라는 거는 누가 그 대선이 됐던 간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만 그 법적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연관돼 있지만 또 독립적인 사건인 관계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좀 법원도 그렇고요,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변호를 하시는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 법률가들께서 이 어떤 대한민국이 좀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증명되도록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야당 주도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기엔 참여하지 않고 어쨌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으니까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가는 모양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고 또 국회 소추단에도 참여하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 화면을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법사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때는 됐고, 지금은 아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석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면 너무 이중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또 보수 본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철학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든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과는 하지만 헌재 재판에는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사과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탄핵소추안 구성을 좀 별개로 봐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탄핵 소추라는 게요, 비상계엄 발동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상계엄 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갖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6개월 안에 끝장을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탄핵에 중독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적인 그게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모든 걸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이 어찌 보면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요, 자꾸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계엄이 있었으니까 탄핵소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한 평가는 뭐냐? 계엄에 대한 뚜렷한 평가가 없어요. 계엄에 대한 찬반으로 아주 격렬하게 부딪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정리도 못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야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적절했는가, 그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란의 의미를 두고 충돌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이미 내란의 우두머리로 거의 규정을 한 상태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일찍이 이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맞받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로 똑같은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변호사 스님 회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을 늦추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렇게 떳떳하면 무죄 받고 대선 나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빨리 그렇게 대통령께서 계엄의 당위선, 그리고 또 본인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냐, 이런 정도 실탄도 안 줬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빨리 탄핵소추단 꾸려서 재판을 받듯이 헌법재판관 앞에 빨리 나가서 국민들의 어떤 국가적 불안정성을 빨리 줄여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이중잣대로 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똑같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내년 중반기 하반기에 있는 대선에서 그야말로 선거법 2심 무죄 받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훨씬 더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헌법재판관에 빨리 가서 뭐 이렇게 버티게 하지 말고 체포당하듯이 그렇게 몸싸움하지 말고 빨리빨리 오늘 중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조사 받으러 나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박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박준태 송석준 국민의 의원도 좀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하는 게 똑같다. 데칼코만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지난번 대선에서 다퉜고요. 예.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서로 이제 정적 관계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대립하는 사이인데 최근에 재판을 피하거나 수사를 피하거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속된 말로 도찐개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정잡배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런 뭐 데칼코만이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소수긴 하지만은 일부는 또 다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해요. 조경태 의원의 경우가 그런데 윤 대통령을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다가 그 출구를 마련해줘서 이렇게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참 아쉬운 게 그러한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 뭐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때렸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신도 얘기할 정도로 안타까움이죠. 또 이제 와서 조경태 의원의 심정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엑스맨이 된 것이죠. 된